명절 공부법 3대장인 마인드셋 확립, 시간관리법, 떡국 공부법까지 마스터한다면 지나가던 까치도 기절할 정도로 공부 초고수로 변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1년에 단 2번 공부화력을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명절 공부법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우리는 명절을 단순히 공부 시간이 길게 주어지는 기간이라 생각할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야 함이 자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마인드셋, 시간관리법, 떡국 공부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마인드셋부터 살펴봅시다. 명절 또는 긴 연휴가 다가올 때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명절을 적당히 쉬면서 공부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텐션을 취하고 있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막상 명절이 왔을 때 확보한 순공 시간은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애매하게 생각한 만큼 애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둘째는 명절이니까 그냥 푹 쉬자는 마인드인데요. 온전히 휴식을 취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제대로 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어설프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기껏 형성했던 공부 루틴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죠. 셋째는 명절을 치열하게 도약의 발판으로 여기는 마인드인데요. 한 사람이 연휴나 명절을 공부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룰 만한 사람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에 10일 남짓한 이 기간도 50년이 쌓이면 500일이 됩니다. 이는 어떤 일에 밀도 있게 집중했을 때 뭔가를 성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인데요. 실제로 저는 10대인 고등학생 때는 밀린 인강을 듣거나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명절을 활용했고요. 20대 때는 역시 공대 전공 과목 공부나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30대 때는 논문을 쓰거나 글쓰기를 하기 위해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집으로 향했고요. 어느 순간 이게 명절 루틴이 되어버렸기에 40대, 50대가 되어도 계속 이 시간들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시험을 바로 앞둔 수험생이 아닌 이상 필요한 가족 행사는 참석하는 와중에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험생이라면 시간관리법에 대해 더 철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친척 집에 가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거나 본인 집이 큰 집이라 역시 친척들이 오랜 시간 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들이 친척 집에 가는데 본인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나 친척들이 본인 집으로 온다 해도 혼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기에 더 좋은 상황인 건 맞죠. 하지만 후자의 상황을 만드는 건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의 문제인데요. 집안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는지가 가족 및 친척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치 수면 공부법에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침대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해해주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상황인 거죠. 평소에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둘 다 갖추지 않는 이상 침대에서 공부를 하거나 명절에 따로 빠져서 공부하는 본인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가족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온전히 혼자 공부할 시간을 가족의 양해를 얻어 확보했다면 무엇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약점 과목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수업이나 인강 내용을 복습하느라 한두 과목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바로 명절이 학교, 학원 수업이 모두 없기에 본인만의 공부를 마음껏 하기에 최적의 시기인데요. 심지어 방학에도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자습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온전히 본인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명절 공부의 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명절이 시작될 때 자신이 약한 부분의 문제집을 풀고 많이 틀린 것을 한번 확인해주고요. 집중적으로 약점 과목, 약점 단원을 소화하고 명절이 끝날 때쯤 다시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도 많이 맞힌 것을 확인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긍정적인 성취 경험이 되어 다음 명절에도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선순환 궤도에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또는 친척과 명절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요. 길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바로 직장인 공부법에서 설명드린 아웃풋 플러스 자투리 시간 활용 공부법을 실천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친척들과 시간을 오래 보낸다 한들 분명 중간중간 공부할 시간이 날 것이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짧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호흡이 짧은 공부법으로 스피드 패스 공부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공부법들은 영상이 끝나고 모두 띄워드릴 테니 복습 고고하자고. 마지막으로 명절 특집으로 하나의 추가 공부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설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떡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떡국의 특성으로는 쫀쫀한 식감이 있죠. 쫀쫀한 떡의 특성과 공부의 본질 중 닮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즉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서로 달라붙게 만드는 걸 잘해야 되는 거고요. 달라붙게 만든다는 건 새로 외울 것을 기존 배경 지식에 붙이거나 새로 외울 것끼리 서로 달라붙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접착제 암기법 영상에서 이미 새로운 개념간 연결하는 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개념들을 아예 합쳐버려서 외워버린다든가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상하며 외우면 잘 외워진다고 했었죠.
하지만 떡국 공부법에서는 배경 지식에 새로운 개념을 찰떡처럼 붙이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새로운 개념을 외울 때 이 개념을 배경 지식에 연결시키기 위해선 어떤 위치에 붙일 거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크게 위에 붙이는 방법, 옆에 붙이는 방법, 아래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붙이는 건 원래 배경 지식보다 더 상위의 배경 지식으로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옆에 붙이는 건 배경 지식과 병렬적인 지식으로서 새로운 개념을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 붙이는 건 배경 지식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더 깊게 파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현재 제가 아는 지식으로 통증 치료에 쓰이는 약의 종류로는 소염 진통제, 해열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근이환제, 환간질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의 약의 종류에 따라 통증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위치가 다르고요. 공부를 할 때 통증의 전달 과정 파트를 새로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각각의 과정을 공부하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약들이 각각 어느 경로에서 작용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연결시켜준다면 훨씬 더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통증 약보다는 통증 경로가 더 상위의 개념이기에 기존 배경 지식 위에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우울제 파트에서 항우울제도 통증 조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면요. 각각 다른 약과 어떤 기전 차이로 통증 차단 효과가 있는지 비교 대조하며 공부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기존 지식 옆에 붙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는 날이라면 새로운 개념이 아래에 붙는 경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부 고수들은 이러한 과정을 특별히 인지하지 않고 찹찹 붙여나가지만 공부 스킬이 부족한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 자체를 인지하며 붙여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귀찮겠지만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치면 나중에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연결할 줄 아는 쌉고수가 됩니다. 마치 어릴 때 떡국을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걸 인지하지만 나중에는 별로 인지하지 않고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명절 공부법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바로 실천하러 가야 되는 거 잘 아시겠죠? 이외에도 명절 기간에 40개가 넘는 심화 공부법 영상을 섭렵하고 싶다면 구독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 하나는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명절 공부법 3대장인 마인드셋 확립, 시간관리법, 떡국 공부법까지 마스터한다면 지나가던 까치도 기절할 정도로 공부 초고수로 변신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당.